중급자 과정 이제 3탄이거든요. 그 3탄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계속 사고시킬 수 있게 수업 시간 안에서 아이들을 계속 사고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탐구 활동지들입니다. 저희가 탐구 활동지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질의응답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시간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시키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스스로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탐구활동지 같은 워크시트를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텍스트적인 사고가 훨씬 더 시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적인 사고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탐구활동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PT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이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죠, 우리가. 그쵸? 근데 아이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에다가 막 문제를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본인의 생각을 해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선생님이 풀어주고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실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아는 걸 수업 전에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학습 이력 점검을 통해 이런 키트들을 분명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들 하나하나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개념 탐구. 이런 거 이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개념 탐구를 도대체 어떨 때 써야 되냐? 저 개념 탐구 활동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실제 우리가 아이한테 이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봐라고 주면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실제 뭘 주냐? 개념서를 주죠. 이런 개념서를 줘서 개념서를 보고 정리하게 만드는 거죠. 단 이렇게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개념서가 없기 때문에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에 앞에 나와 있는 요약된 개념들을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카메라 돌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요. 이런 이제 개념서들을 갖다가 주는 이유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개념서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런 개념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사고하는 단계를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개념서라는 말은 실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사전 같은 의미보다는 사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개념 탐구 활동지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개념들을 암기하자 그 차원을 떠나서, 물론 그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모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에 나올 만한 텍스트적인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건들이 어떻게 텍스트화 되는지를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져가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과정 가면 수능적 해석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이 글이 어떤 식의 해석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탐구 활동지에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 공식이나 개념들 위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까지 증명을 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한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문제에서 수학 독해를 할 수 있는 텍스트적인 사고까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서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개념 탐구 활동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아이가 잘 활용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념 탐구 활동지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언제 쓰는 거냐라고 하면 학습 이력 점검을 하다가 아이가 이 개념 완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파일에다가,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런 파일에다가 개념 탐구 활동지를, 제가 개념 탐구 활동지를 뽑아놨어요. 이런 이제 개념 탐구 활동지를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껴주시면 실제 요 안에 이렇게 넣게 해주시면 이 개념 탐구 활동지를 아이가 풀게끔 수업 시간에 풀거나 보충해서 풀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이걸 못 채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념서를 갖다가 아이한테 주시고요. 개념서를 보고 채우게 해주세요. 단 이번 주에 개념서를 보고 채웠으면 다음 주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서를 안 보고 스스로 채우게끔 누적 테스트로 보시면 더 좋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물론 개념탐구 활동지가 시간적으로 많이 들 겁니다. 시간이 조금 드는 활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개념을 다 이렇게 확인하냐?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학습 이력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학습 이력 점검을 통해서 아이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왕이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책을 보고 한번 정리하고 누적 테스트로 백지를 다시 주고 스스로 책 안 보고 정리하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개념탐구 활동지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PPT로 돌아가서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과제탐구는 이 과제탐구는 사실 미션지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 때 의도가 뭐였냐? 좀 확대해 볼게요. 의도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 과제를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네가 분명히 이 과제를 하지 않았냐. 그럼 네가 이 과제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모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 선생님 도움 없이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 이 정도 문제는 다음 과정에 써먹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해놓은 게 과제탐구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무조건 아이가 스스로 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정 못 풀 때는 직접 제발 알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유형이 있어요.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있는 과제랑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L2가 디딤돌 응용과 연동되어 있는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디딤돌 응용의 104페이지의 6번 문항이 얘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예요. 차라리 이런 문제들을 다시 알려주시고 이거는 스스로 풀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카운터 퀘스천이라 그래서 역질문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풀어놓으면 이 내용 보고 질문하고 싶은 걸 아이한테 질문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중하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채점 전에 여기는 채점 전에 스스로 본인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가면 과제 탐구 활동은 보통 어떨 때 시키냐? 1차 학습 끝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과제 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에 대한 피드백 주고 데일리나 3레이어 테스트까지 다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이런 과제 탐구 활동지를 미션지로 던져주시고요. 이쯤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쯤 되면 이 아이는 이 문제는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지. 여기서 틀리면.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도 본인이 예측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OX 지금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네요. 제가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제탐구 활동 여기 보이시죠? 조금 가까이 가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OX가 있습니다. 조금 흐리긴 하네요. 여기에 OX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실제 네가 이 문제를 풀고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를 여기서 OX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탐구 활동지는 보통 12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문제를 주고 스스로 12문제를 다 맞출 때까지 스스로 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가 이제 풀어왔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는 바로 채점해주지 마시고요.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틀린 거 있다라고 하면 채점해주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주고 스스로 고쳐보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쯤 되면 이 문제는 사실 4차, 5차 반복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는 거는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시험 다 풀고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검사할 때 본인이 틀릴 것 같은 문제를 찾아서 다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검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과제탐구 활동지는 미션지로 꼭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걸 채점을 안 해주고 스스로 고치라고 계속 유도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평소에 질문 쿠폰과 채점 쿠폰을 구매할 수 있게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평소에 얘가 하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고 질문 쿠폰과 또는 채점 쿠폰을 사게끔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좀 그런 것도 구비시켜주면 좋고요. 어쨌든 과제탐구 활동지는 미션지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다 풀게요. 알겠죠? 그리고 모르면 차라리 이 과제탐구 활동에 연동되어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답은 이미 우리는 오답을 하고 있죠. 그쵸? 자, PT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미 우리는 오답을 하고 있는데 이 오답 탐구 활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면 이런 거죠. 오답은 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오답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프리노트에서 하는 오답은 문제를 쓰거나 아니면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통계치를 내는 데까지 가진 않아요. 단 오답 탐구 활동지는 문제까지 명확하게 쓰고요. 이 오답 탐구 활동지는 그럼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하냐면 과제 탐구 활동지에서 틀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카메라 다시 바꿔볼게요. 이 과제 탐구 활동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쳐요. 이 문제를 내가 밑에 있는 교재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까지 풀려줬는데도 얘가 못 풀어 이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겠대요. 그래서 틀렸어요. 하면 이거는 오답 탐구 활동지를 시키자는 뜻인 거예요. 어떤 이런 오답 탐구 활동지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오답 탐구 활동지를 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 탐구 활동지를 갖다가 시켜서 이거는 QM 차트까지 작성을 해서 아예 오답이 왜 나오는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탐구 활동지의 목적은 자 다시 보면 오답 탐구 활동지의 목적은 문제까지 정확하게 다시 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조건들도 명확하게 문제의 텍스트를 표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틀렸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진짜 이유도 한 번 더 다시 점검해봐서 실제 이 문제가 내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틀리게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QM 차트에 기록을 해서 아이의 틀린 이유 분석을 통계치로도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탐구 활동지는 맨 위에 룰을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룰을 명확하게 지켜서 탐구 활동지를 할 수 있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탐구 활동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냐예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오답 탐구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과제 탐구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개념 탐구도,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이런 트레이닝 키트까지도 이런 모든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습 이력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적합한 활동지를 여기에 넣어서 수업 시간 안에 또는 보충 시간 안에 아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 인지되셨죠? 그래서 탐구 활동지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언제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탐구 활동지를 무조건 쓰면 너무 이제는 진도가 길어지겠죠. 그게 아니고 아이가 사고가 멈췄을 때 또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될 필요가 없을 때 아이가 스스로 사고해 봐야 될 때 적절한 탐구 활동지를 써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아이가 모른다 그래서 다 알려줘 버리면 아이는 절대 스스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문제면 개념부터 다시 사고를 시키고 싶다. 또는 지난 과정에 대한 과제가 문제면 지난 과정에 대한 과제부터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탐이나 가탐을 쓰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난이도에 맞춰서 연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트레이닝 키트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답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오답 탐구 활동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아이가 사고가 멈췄을 때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키트 형태로 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모든 여러가지 탐구 활동지들은 사실 이런 여러가지 탐구 활동지부터 키트들은 너무도 어머님한테 보여줘야 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모아두셨다가 완료된 거는 파일에 미완료된 거는 껴넣고 아이한테 주는 거고 완료된 건 따로 빼서 따로 굵은 파일에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2달에 한 번씩 열제본을 하셔서 실제 엄마한테 보고서 형태로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달하실 땐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설명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탐구 활동지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아이들을 충분히 사고시키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에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